자, 오늘은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문제 57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각각 뉴턴의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 유도되는 과정, 케플러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는 몇 가지 공식만 알면은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접근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57번 문제 위쪽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쓰게 되는 몇 가지의 공식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특히나 그 전까지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예를 들어 등속 원운동의 개념으로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알았지? 거기에 대한 등속 원운동의 구심력의 크기를 계산한다거나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좀 다뤄보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식들 한번 좀 보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여 동일한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위성 A, B가 각각 행성과 가장 가까운 지점과 가장 먼 지점을 지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 B의 질량은 각각 M과 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A, B는 동일한 공전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요 지점이 근일점, 요 지점이 원일점이겠죠. 그러면서 위성 A는 질량이 M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위성 B는 질량이 EM이고요. 됐나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볼게요. 기억, 시간이 지나도 A와 B를 잇는 직선은 항상 행성을 지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항상 똑같이 직선을 이렇게 똑같은 속력으로 돌아간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현재 A, B를 잇는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A가 요쯤에 오고 B가 요쯤에 와버린다면은 이때 직선을 그어봤을 때 직선은 행성을 지나진 않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 안 지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A와 B가 각각 P점을 지나는 순간에 가속도는 서로 같다 그랬는데, P점이 어디야? P점. 여기지. P점. 여기를 지나갈 때 가속도예요. 그럼 이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 원래 가속도 A는 M분의 F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각각 위성 A와 B에게 작용하고 있는 힘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P 지점까지는 행성으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와 P에 있든 B가 P에 있든 모두 다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만유인력 F는 G에다가 떨어진 거리의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죠. 맞지?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동일한데 뭐만 달라? M만 다르네. 질량만. 결과적으로 질량은 A보다 B가 몇 배 크죠? 2배 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가속도에서 M분의 F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A보다 질량도 2배 크고요, 그 다음에 힘도 2배 크죠. 결과적으로 가속도는 동일할 거 아니야. 맞지? 실질적으로 요 공식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가속도 A는 M분의 G 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요 M과 요 M이 소거가 돼버리죠. 따라서 각각 가속도는 R의 제곱분의 라지 G 라지 M으로 정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그 위성 또는 어떤 태양 같은 이런 별을 주변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의 실제 질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의 A, B의 공전 주기는 같다. 동일한 공전 궤도를 돌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전 주기는 같겠죠. 그지? 공전 주기는 오로지 뭐랑만 관련이 있어요? P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이랑만 관련이 있으니까. 맞지?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자, 58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림과 같이 위성이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돌고 있고, 위성 주기의 공전 주기가 T면서요,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분의 1T고 각각 S1과 S2는 색칠된 부분의 면적을 나타낸 것이며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A에서 B까지는 여기 지점에서 여기 지점까지, 그러니까 요 면적이
지금 현재 S1인 거죠. S2는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S2입니다. 야, 딱 봐도 S2가 더 크지? 몇 배 커? S1보다. 2배 큰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전체 한 바퀴 도는데 공전주기가 T인데,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얼마 시간이 걸린다? 6분의 1T가 걸려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똑같아야 되니까, S2만큼의 면적을 쓸고 지나가기 위해서 C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결과적으로 6분의 2, 즉 3분의 1T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갑니다. 위성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의 크기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A는 요 지점, C 지점은 여기 점. 우리 아까 만유 인력 F는 G, 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A와 B에서 달라지는 것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만유 인력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따라서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위성이 C에서부터 D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의 1T. 그래서 니은 맞고요. S1 대 S2는 몇 대 몇? 1대 2가 나타난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4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59번 문제를 볼게요.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위성 P와 Q가 각각 행성에서 가장 먼 지점 B와 C를 지난 어느 순간의 모습이고요. A는 P와 Q가 행성과 가장 가까운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A와 C 사이의 거리는 A와 B 사이의 거리의 4배이다. 자, 그림 그대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여기 행성 있고 이렇게 돌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죠. 자, 요 지점이 A, 그 다음에 요 지점이 B, 그 다음에 요 지점이 C고요. 위성이 각각 P와 Q가 있는데 P와 Q는 질량이 동일한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이야기 없으니까? 맞지? 뭐 같든 다르든 뭐 상관은 없죠. 자,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현재 D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D만큼.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A를 지나가는 순간의 가속도의 크기는 P가 Q보다 더 작다. 야, 아까 우리 요 지점을 지나갈 때, 요 지점의 거리를 R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지? 우리 아까 가속도 A는 뭐분의 뭐? M분의 F. 그죠? 근데 이거 정리해보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R의 제곱분의 라지 G, 라지 M으로 정리가 된다 그랬지? 그 말인 즉슨, 위성의 질량이랑은 아무런 관련 없이, 결과적으로 떨어진 거리의 제곱과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동일한 거리로 떨어져 있다면은 당연히 위성 P와 Q는 동일한 가속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P의 운동 에너지는 B에서 A로 운동하는 동안 증가한다. B에서 A로 가는 동안, 그지? P는 점점 속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빨라져야 되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의 공전 주기는 Q가 P의 8배이다. 그러면은 얘 지금 반지름을 2분의 D라고 했을 때 얘는 2D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전주기 P는, 그지? P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러면 장반경이 몇 배? 4배야. 4의 세제곱인 거지. 이게 공전주기의 제곱과 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요게 지금 현재 64가 나오니까, 그지? 이거는 8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8의 제곱. 그지? 따라서 8배 크다. 맞는 말이 되니까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0번으로 계속 갈게요. 자, 그림은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행성의 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기억, 태양은 궤도 중심에 위치하나요? 아니죠. 니은의 속력은 A를 지날 때가 B를 지날 때보다 빠르다. A가 근일점, B가 원일점입니다. 따라서 A를 지날 때가 훨씬 빠르고요. 태양으로 받는 중력의 크기는 행성이 A를 지날 때가 B를 지날 때보다 더 크다. 당연히 거리가 가까운 지점에서 중력의 크기가 더 크니까 니은, 디귿. 자, 61번 계속 갑니다. 공전 궤도를 따라 인공위성의 위치를 A, B, C, D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번에는 A가 원일점이고 C가 근일점입니다. 이때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A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안 좋아. 자, 여기가 지금 A 지점, 그리고 여기가 C 지점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A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위성이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어떤 위성이나 또는 행성 같은 것들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 빙글빙글 돌고 있다면요, 이 각각의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즉,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게 항상 K 값으로 일정하게 나타나야 돼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근일점으로 가면 갈수록 속력이 빨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C 지점에서는 속력이 최대인 거고,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나오는 거지.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최소예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최소가 나타나지.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값이 나타나야 됩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니은에 B에서부터 C까지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여기가 지금 B, 여기가 지금 C. 그럼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나요? 아, C가 여기구나. 여기가 D. 그죠?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동안 계속 속력 빨라지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 니은은 맞는 이야기네요. 디귿의 D에서부터 A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역학적 에너지 어떻다고? 일정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 자, 62번으로 계속 갑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나타낸 것이고, O는 태양의 위치, P와 Q는 각각 근일점과 원일점, OP는 1AU, O와 Q 사이는 3AU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자, 여기가 지금 태양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P 지점, 여기가 지금 Q 지점. 자, 지금 현재 P와 Q 각각 근일점, 원일점이고, 요 거리가 1AU, 여기가 3AU. 옳은 거. P에서의 속력은 Q에서보다 작다. P가 가장 빠르죠. 니은의 P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Q에서보다 작다. 아까 뭐라고요? 여기가 운동 에너지 최대.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최소,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 따라서 P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Q에서보다 작다. 맞는 말이지? 디귿의 공전 주기는 2루트 2년이다. 자, 지구가 1AU만큼의 궤도 반지름을 가지고 있죠. 공전 주기가 1년이란 말이야. 따라서 P의 제곱은 A의 세제곱일 때, 결과적으로 A의 세제곱분의 P의 제곱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지구에서의 공전 주기가 1AU, 아니,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 1AU, 그리고 이거의 세제곱분의 공전 주기 1년의 제곱은, 그지? 얘 지금 공전 궤도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전체 4AU니까 2AU만큼 돼야 되죠. 2AU의 전체 제곱에 P의 공전 주기의 제곱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세제곱. 그죠? 그럼 이거 8 나오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P는 루트 8이 되는 거니까 2 루트 2년 나오겠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5번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등속 원운동을 하는 두 인공위성 A, B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며, 반지름이 각각 R과 4R, 질량은 서로 같고요. 자, 이번에는 자, 원운동 하죠. 자, 이때 A가 얼마 떨어져 있어? R 떨어져 있지. 그 다음에 B가 얼마 떨어져 있어? 4R 떨어져 있죠. 질량은 둘 다 똑같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기억에 운동 에너지는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4배이다. 지금 보면은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그랬고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 속력을 좀 따져보면은요. 자, 봐봐요. 보세요. 이때 우리가 지금 여기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속력 V는 저제 속력 V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공전 주기분의 2πr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2πr.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공전 주기 T는 하고 정리하면은 V분의 2πr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놓고 등속 원운동을 할 때 가속도, 구심 가속도 A는 R분의 V 제곱으로 가지고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구심력 F는 질량 M에다가 가속도 A를 곱하는 거니까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보면은 지금 현재 속력, 얘네들의 지금 운동 에너지를 봐야 되잖아.
운동 에너지를 보려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속력을 좀 봐야 되겠네요. 속력을. 오케이? 근데 얘는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4R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가만히 있어 보자. 특별한 건 없지. 그러면은 A의 운동 에너지, A의 운동 에너지랑 B의 운동 에너지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뭘로 정리하면 될까? E파이 R. 주의가 안 나왔는데? 보통 그 B제곱은 A제곱 거가 이걸로 해볼까? 그래. 야 봐봐. P의 제곱은 A의 세제곱. 오케이? 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얘가 4배 큰 거지? 네. 4배 큰 거죠. 그럼 공전주의가 몇 배 큰 거야? 8배 큰 거지. 네. 됐니? 예를 들어서 얘를 1년이라고 잡으면은 얘를 1년이라고 잡으면 얘는 몇 년? 8년인 거잖아. 그럼 요걸로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 맞지?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속력 V는 그죠? A의 속력이에요. A의 속력은 1년 동안에 2파이 R을 도는 거지. 그지? VA는. 그 다음에 VB는 8년 동안에 2파이 4R이니까 8R의 제곱을 도는 거잖아. 그럼 A가 B보다 몇 배 빨라? 2배 빠르죠. A의 속력이 2배 빠르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4배가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그럼 니은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B의 4배이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B의 4배이다. 속력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고, 우리 아까 문제 풀면서 계속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물체가 가지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니까 이때 질량 M에다가 M 넣고 F에다가 만유인력 넣으면 되지. 만유인력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때 공식은 R의 제곱분의 G 라지 M이 된다 그랬었잖아. 맞지?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가속도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A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고 B가 4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B의 가속도는 4배의 제곱분의 1만큼 작겠죠. 그럼 4, 4, 16이니까 A의 가속도보다 B의 가속도는 16분의 1만큼 작습니다. 따라서 A 가속도는 16배가 커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B의 공전주기는 A의 8배이다. 우리 아까 좀 전에 계산했지? A는 1년, B는 8년. 따라서 답을 기억과 디귿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64번은 이거 그냥 가면 되지. 64번의 답은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65번으로 가겠습니다. 근일점이 같은 소행성 A, B가 동시에 원일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둘 다 근일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A가 요렇게 돌고 B가 뭐 요렇게 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태양 있고요. 그죠? 행성 A, 여기가 B.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공전주기는 A가 B보다 크다. 당연하죠. 그지? A의 공전주기가 반지름 자체가 기니까. 그지? 더 클 거고요. 니은의 근일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A와 B가 같다? 야, 생각해봐라. 여기에서 얘네들이 딱 통과를 할 때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A는 이렇게 돌게 되고요. B는 이렇게 돌게 되죠. 우리 앞서 거리가 똑같으면 뭐는 똑같다고요? 거리가 똑같으면 뭐가 똑같아? 가속도는 똑같아. 맞지? 왜냐면 구심 가속도, 가속도는 뭐분의 뭐로 계산되니까? R의 제곱분의 라지 G, 라지 M으로 계산이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거리가 똑같으면은 얘네들의 가속도는 똑같은 거거든? 근데 가속도가 똑같으면 쟤네들의 속력이 똑같은 걸까? 아니야. 맞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지금 현재 A는 요렇게 돌게 되고요. B는 요렇게 돌게 되거든요. 이때 요 지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 동일하면은요, 얘네들은 동일한 궤도를 따라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가 더 멀리 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통과하는 속력이 어떻다? 빠르다라는 것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따라서 니은 속력은 A, B가 같다? 틀린 말이죠. 타원은 속도 못 구해요?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할 필요는 없는 거지. 이해가 되니?
결과적으로 더 먼 궤도를 도는 녀석의 속력이 어떻다? 더 빠르다. 그래서 됐고요. 됐지? 그 다음에 디귿의 그림의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A? 여기니? 여기랑 여기지? 그지? 아까 우리 가속도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잖아. A 근일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의 순간이니까 요 지점과 요 지점을 보는 거잖아. 그림의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A점은 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속도가 더 작겠죠. 그지? 그러니까 디귿 틀린 말입니다.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66번으로 가죠.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나타낸 것이고 AC는 긴 지름, BD는 짧은 지름.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 그리고 그 면적은 16분의 1. 설명으로 옳은 거. 야, 간단하게 그리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점. 그 다음에 요렇게 A에서 B까지 몇 개월? 6개월. 그러면서 전체 면적의 16분의 1. 맞지? 그럼 뭐 이항 끝난 거지. 공전주기 T는 6 곱하기 16이겠죠. (6 곱하기 16개월) 맞지? 전체 면적이 16분의 1이라며. 네. 그죠? 그러니까 한 바퀴 다 쓸고 지나가는 데는 16배만큼 더 시간이 지날 거 아니야. 설명으로 오는 거 가보죠. 소행성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 A가 여기고 B가 여기고. 그럼 당연히 A가 빠르지. 근일점이니까. 니은에 소행성이 B에서 C로 이동할 때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한다고요? 아니죠. 도리어 속력이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지. 디귿의 타원의 긴 지름은 4AU이다. 그래? 여기 지금 긴 지름, 여기에 긴 반지름이죠. 여기가 지금 몇 AU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66에 36에 8년. 96개월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8년이지. 그럼 지구가 1AU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반지름이 1AU의 세제곱이 1년의 주기를 갖는 거죠. 1년의 제곱의 주기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AU만큼 떨어져 있는지 몰라. 이거를 X 분의 8의 제곱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X의 세제곱이죠. 그지?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죠? 따라서 이 거리는 4A. 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면 야, 뭐 뉴턴의 만유인력 뭐 순식간이네요. 타원만 여러 번 끓이고 끝났군요. 자, 그러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누가 기준이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문제에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하죠. 67번. 그림은 3m/s의 일정한 속력으로 흐르는 강의 A 지점에서 B 지점과 C 지점으로 배를 타고 직선으로 왕복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며 강이 흐르는 방향은 AB가 나란하고 AC는 수직이면서 배의 속도는 5m/s로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이때 AB를 왕복하는 평균 속력을 V1, 그 다음에 AC를 왕복하는데 걸리는 속력을 V2라고 할 때 V1 대 V2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뭘까요? 자, 일단 두 가지의 상황입니다. 여기가 A 지점, 여기가 B 지점, 여기가 C 지점. 둘 다 80m씩이네요. 80m, 80m.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B를 왕복하는 평균 속력, 그 다음에 CD를 왕복하는 평균 속력. 이걸 따져야 되는 거지. 그럼 자, 보자. 물은 요 방향으로 일정하게 3m/s의 속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 걸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이때 요 방향으로 갈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VAB라고 할 겁니다. VAB의 속력이라고. 그러면은 배는 항상 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지? A에서 B까지 갈 때는 강물의 방향으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두 개 더해지겠네요. 얼마? 8m/s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AB라고 했을 때 그 TAB의 시간은 몇 초가 걸리는 거예요? 응? 10초가 걸리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되돌아와야 되죠. 되돌아올 때의 속력을 VAB 프라임이라고 하자고요. VAB 프라임. 그러면은 이때는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니? 5로 가고 있는데 3이 거슬러 오니까, 그지? 실제 속력은 2m/s 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시간은 TAB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몇 초 걸려? 40초 걸리겠네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A, B를 왕복할 때의 시간, A, B를 왕복할 때의 속력, 그리고 V1이죠. V1은 전체 시간분의, 그지? 전체 이동거리. 맞지? 그러면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니까 자, 시간은 TAB 플러스 TAB 프라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왕복하는 거니까 80의 2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속력 얼마 나와? 속력 얼마 나와? 요거 2개 더하면은 50분의, 그지? 160 나오니까 얼마니? 3.2 m/s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A와 C를 왕복하는 데 가는 시간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A와 C를 가는 거. 근데 보자고. 이때는 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물의 방향 때문에 얘가 어떻게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속력이 있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속력. 얼마? 5m/s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5m/s와 3m/s가 수직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거슬러 가?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런 다음에 돌아올 때도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때 여기다 옮겨서 좀 그려보자. 자, 이쪽 방향으로는 5m/s.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는 3m/s잖아. 그러면은 물체가 움직일 때의 속력은 이 값인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얼마 나오니? 얼마? 4 나오지, 4. 이해가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3. 아니다. 여기가 4가 나오면 안 되지. 이거 얼마 돼야 되지? 사선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직선으로 왕복해야 되니까. 아니야. AC가 수직인 건데 배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선으로 가서 물살 때문에 고정이 돼서 A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 내가 문제를 잘 이해 못했어. 직선으로 왕복 운동한다. 이거구나. 저게 빨갛게 가는 게 아니구나. 맞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속력을 찾아야 돼. 이게 5m/s가 아니구나. 가만히 있어보자. 강물에 대한 배의 속도의 크기.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겠네요. 고정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그죠? 요 방향으로 하는 거죠,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배가 움직여야 되겠네. 맞지? 그럼 이걸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고,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군요. 그랬을 때 요 방향으로 얼마의 속력? 5m/s의 속력으로 가는 거지. 대신에 강물이 요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속력은 그렇죠. 4m/s가 되는 거지. 그래, 그러면 저 거리를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답이 안 나오겠네. 그럼 자, 이렇게 4m/s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얘가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잖아. 근데 4m/s로 몇 미터를 가? 80m를 가지. 그러면은 가는데 몇 초? 20초. 오는데 몇 초? 20초가 걸릴 거 아니야. 똑같이. 이해가 되죠? 돌아올 때는 이렇게 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오면은 똑같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는 갔다 왔다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초고 전체 거리가 80 곱하기 2니까
맞지? 속력이 얼마 나오는 거냐? 3m. 4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겠네요. 그럼 비율은 V1 대 V2니까 V1 대 V2 405. 아니야? 3.2 대 4 네, 맞아요. 맞지? 3.2 대 4 하면은 4 대 5 나오는 거 맞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68번으로 계속 가보죠. 원판을 회전시키면서 경로 AB를 따라 왕복한 비대 속력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마이컬스가 몰리 실험 장치고 설명으로 오르다는 거. 이거 답이 정해져 있죠. 마이컬스가 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비대 속력이 변함이 없고 에테르의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었지. 그래서 광속이 일정하다라는 광속 불변의 법칙, 그걸 찾아낸 거잖아. 네. 그럼 답은 디귿 하나밖에 없겠네. 그지? 자, 넘어가시고요. 자, 69번도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가정 두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바로 상대성 원리죠. 그죠? 네.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은 두 가지는 알아둬야 되잖아요. 가정 첫 번째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동일한 좌표계에서는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광속 불변의 법칙이지. 이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관찰자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간다. 이건 아니지. 가정 아니야. 니은의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게 상대성 원리고 디귿의 비대 속력이 같다라는 거 광속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니은과 디귿 두 가지로 체크해 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70번으로 갈게요. 지구를 향해 0.8c의 속력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에서 지구의 기지국을 향해 전파를 발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볼까요?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 0.8c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지국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근데 전파를 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전파를 쏴. 그지? 물론 이렇게 쏘는 건 아니지. 일직선으로 쏜 거지. 그지? 그냥 그림만 따로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전파하면은 이건 빛이니까 당연히 속력이 얼마가 나와야 돼? C. 광속 C가 나와야지 뭐. 여기에서 C가 광속이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당연히 이거 돼야지. 그죠? 전파 자체가 뭔데? 빛인데. 그지?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지구의 기지국에서 보면 전파의 속력은 C이다. 맞죠? 니은에 우주선에 보면 전파의 속력은 0.2C이다. 맞아? 얘가 C로 가고 얘가 0.8C로 따라간다고 해서 얘가 0.2C가 나오는 거니 상대 속도가? 아니죠. 광속 불변의 법칙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뭐로 보인다? C로 보인다. 그죠? 우주선에서 보면 지구의 속력이 전파의 속력보다 크다? 우주선에서 보면 지구의 속력은 0.8C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지? 맞지? 그런데 이 속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얘 속력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말이네요. 답을 기억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 71번. 지구와 외계 행성 사이에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우주선 A와 B를 나타낸 것이고 지구의 관찰자를 기준으로 할 때 지구에서 불빛 P와 외계 행성의 불빛 Q가 동시에 반짝입니다. 지구가 있고 외계 행성이 있고 행성이 있고 여기가 P 여기가 Q 그런 다음에 A가 이 방향으로 B가 이 방향으로. 자, 그랬을 때 A와 B를 기준으로 할 때 먼저 반짝인 불빛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A와 B를 기준으로 할 때 먼저 반짝인 것. 빛이 번쩍하면 빛이 이렇게 쭉쭉 이동을 해야 되죠. A, P에서 출발한 빛이 요렇게 또 요렇게 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Q에서 반짝인 불빛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A와 B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A를 보면은 A는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P로부터는 도망가고 있는 거고 Q로부터는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먼저 닿는 건 뭐야? Q부터 먼저 닿겠지. 따라서 A는 Q부터 먼저 반짝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B를 기준하면 또 반대 현상이 벌어지죠. 그죠? Q에서부터는 도망가고 있는 거고 P로부터는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지? 뭐가 먼저 반짝한다? P가 먼저 반짝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Q, B는 P
그러니까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넘어가셔서 72번으로 갑니다. 자, 그림은 지구 위의 철수가 두 우주선 A, B를 관찰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철수를 기준으로 할 때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0.6C의 속력으로 운동하며 그림의 순간 A에서 B를 향해 레이저를 쏘았습니다.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철수가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선 A가 오른쪽으로 0.6C, 그 다음에 B가 역시 0.6C로 다가가고 있고 A에서 레이저 썼어요. 레이저를 쐈는데 레이저의 속력은 얼마? 레이저는 C가 돼야지 뭐. 안 그래? B시니까.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거. A를 기준으로 하면은 B의 속력은 1.2C이다. A를 기준으로 하면 A를 기준으로 할 때 B의 속력은 0.2C이다. 맞아? 1.2C이다. 맞니? 왜 아니야? 빛의 속력은 그렇죠. 여기서 상대 속도의 개념으로만 본다면은 당연히 0.6C로 서로 간에 다가가고 있다면은 얘네 둘 사이에서 상대 속도는 얘랑 얘를 더한 것만큼이겠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광속보다 빨라지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1.2C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절대 광속보다 빠른 물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따라서 상대 속도도 절대 1.2C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즉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B를 기준으로 하면 레이저의 속력은 C이다. 근데 어느 기준을 두든 레이저의 속력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C가 돼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B를 기준으로 하면 A의 속력이 레이저의 속력보다 크다? 절대 우주선의 속력이 레이저의 속력보다 빨라질 수 없습니다. 답을 2번 니은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이어서 73번에 그림은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기차 안의 관찰자 A와 그 다음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B랑 C를 나타낸 것이고 A를 기준으로 할 때 기차 앞뒤를 동시에 불빛 P와 Q가 반짝거립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기억. A를 기준으로 할 때 동시에 발생한 사건은 B를 기준으로 해도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다. 자, 지금 A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 A는 기차 내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A 사람이 양쪽 P와 Q에서 동시에 불빛이 자기에게 도달하는 것을 두 사건으로 인식을 했을 때 두 사건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근데 B는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차가 충분히 빠른 속력으로 오른쪽으로만 움직여준다면은 실질적으로 두 빛은 서로 다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끔도 느껴지는 거죠. 그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죠? 니은에 B를 기준으로 할 때 동시에 발생한 사건은 C를 기준으로 해도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다. B랑 C가 어떻게 돼 있는데? B랑 C가 어떻게 돼 있는데요? 모두 다 둘 다 지면에 정지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차가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이면서 빛을 쐈을 때 둘은 동일한 사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일한 사건을 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을 보면은 B를 기준으로 할 때 동시에 발생한 사건은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알았어? B가 무언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봤어. 그럼 같은 좌표계 내에 있는 C도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기서 동시에 불 켜지면은 C가 볼 때는 Q가 먼저 켜지는 걸 안 보여요? 아니라니까. 지금 문제는 기억과 니은이 연결된 게 아니에요. B에게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B에게.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동시성의 상대성을 이야기할 때는 좌표계가 다르지 않았었습니까? 항상? 그죠? 한 사람은 기차 안에, 한 사람은 기차 바깥쪽에.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뭐야? B랑 C가 동일하게 있는 상태예요. 동일한 좌표계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좌표계에 있으면은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그죠?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A가 보는 사건은 B와 C에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B와 C에게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봐야죠. 동일한 좌표계니까. 알았니? 여기서 빛이 어떻게든 깜빡깜빡 거릴 때, 깜빡깜빡 할 때, 결과적으로 A와 C가 동일한 좌표계 내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동일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C를 기준으로 하면은 Q가 P보다 먼저 반짝거렸다. 이거 어떻게 보면 돼? 이거 C를 기준으로 볼까요? 여기 이 사람을 볼 거예요. 이 사람을 기준으로 빛이 둘 다 번쩍거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땅에 정지한 관찰자인가 B가 되든 C가 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기차의 중간이 여기 딱 여기지. 맞지? 기차의 중간이 여기 딱 있을 때 P와 Q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차가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움직여 버리겠죠.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중앙이 어디로 바뀌어? 여기로 바뀔 거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Q는 요만큼을 가면은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지? P는 이만큼을 와야지 도착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좌표계에 있는 사람은 Q가 먼저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 A 사람한테요?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도달하고. 아, 아니야. 야, 자기 사람한테 어떻게 도달을 해? 아, 자기가 보는 빛인 줄 알았어요. 아니죠. 요 안에서 빛이 쏘아지는 건데. 그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띠리리리리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B랑 C는 같은 정지한 관찰자고 지면에 같이 있는 좌표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동시에 본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죠. 됐어요? 자, 넘어가셔서 74번 봅시다. 자, 74번. 그림과 같이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한 영희에 대하여 일정한 속도 0.9c로 행성 A에서 B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행성 A고요. 여기가 행성 B입니다. 그리고 철수가 우주선을 타고 0.9c의 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영희가 여기 가만히 서 있네요. 영희가. 자, 그랬을 때 철수가 측정한 A, B 사이의 거리는 L이고, 자, 철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철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L로 측정을 했어요. L로. 그죠?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라고 봤습니다. T라고 봤어요. 잠깐, 저거 P랑 Q랑 바뀌어져 있는데. 정말? 오른쪽이고 왼쪽일 텐데. 그러네? 그럼 답이 2번인가요? 그럼 C가. 잠깐만 있어봐. Q가 P보다 먼저 반짝거렸다. 그럼 디귿만 아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뭘 잘못했나? 왜 QP라고 적어놨지? 그러게. OPQR. 잠깐만. 반짝였다라는 거는 C한테 빛이 왔단 거 아니에요? C가 보기에 반짝였다면은? 그래도 그럼 디귿 틀린 거 아니야? 요 선생님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알았지? 네, 애매하네. 자, 그건 좀 이따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74번 계속 볼게요. 자, 철수가 측정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 그러면서 A, B는 0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자, 먼저 기억해. 철수가 관찰할 때 B는 0.9c의 속력으로 다가온다. 철수가 지금 0.9c의 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B가 0.9c의 속력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영희가 측정한 A,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그런데 누가 정지해 있는 거지? 영희가 정지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영희가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지? 얘는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딱 재면은 그때는 고유 길이 L0가 돼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리 L은 L0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지? 로런친자분의 1을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잖아. 그 말은 L과 L0 사이의 거리는 누가 더 길다? L0가 더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영희가 측정한 A,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틀린 말이죠. L보다 커야 됩니다. 오케이? 디귿에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영희가 측정하면은 T보다 크다. 철수가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 T를 측정하고 있는 거잖아. 이때 T가 지금 현재 시간 팽창이 일어난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T0, 고유 시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희가 T를 잴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이때 T는 T0에다가 로런친자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T랑 T0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거야? T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측정하는 시간보다 얘가 측정하는 시간이 더 긴 거지. 따라서 영희는 철수의 시간이 팽창되었다라고 느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75번. 그림은 정지해 있는 철수에 대해 영희가 탄 우주선과 뮤온이 수평면을 따라 나란하게 0.9c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어느 순간이고 빛이 우주선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 영희가 0.9c의 속력, 뮤온이 0.9c의 속력, 빛이 c의 속력. 됐지? 그리고 나서 철수는 정지. 자, 그렇다면은 철수가 측정했을 때가 영희가 측정했을 때보다 더 큰 물리량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기억. 빛의 속력입니다. 근데 빛의 속력은 항상 어때야 돼요? C로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의 우주선의 길이는요? 우주선의 길이. 자, 영희가 측정할 때는 영희는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영희의 입장은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면은 뭐가 되는 거야? L0가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되지? 그런데 철수가 되면은 얘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돼버리는 거고, 그에 따라 요 길이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 버리겠죠. L로 증가할 거고, L0랑 L을 비교하면은 L0가 더 길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철수가 측정하고 있는 거리가 더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으니까 답은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디귿. 디귿을 보면은 철수가 요 뮤온의 수명을 잴 거야. 그리고 영희가 수명을 잴 거거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영희가 0.9c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뮤온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영희의 입장이 정지한 관찰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맞죠? 뮤온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가 느끼는 시간이 뭐라고? 그냥 T.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T0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때 T0랑 T는 로런츠 인자를 곱한 것만큼이니까. 그지? 이렇게 돼버리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하고 있는 시간이 T0잖아. 이게 T0고 얘가 T잖아. 맞지? 그러니까 T는 T0에다가 로런츠 인자. 따라서 T가 더 큰 값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디귿, 뮤온의 수명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76번으로 가죠. 철수가 우주선을 타고 행성 A에서 B까지 빠른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A에서 B까지
철수가 슉 가고 있고요. 영희는 그냥 쳐다보고 있고요. 됐습니까? 자, 이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랄게요. 기억, 영희를 기준으로 철수의 시간이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른다. 야, 영희가 정지되어 있는 거잖아. 영희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고 있는 시간이 무슨 시간? 철수의 시간 측정한다는 거지. 철수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와 함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고유시간 t0 됐습니까? 영희는 t. 그래서 얘가 지금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시나요? 영희가 측정하는 시간 t는 t0에다가 로런츠 인자를 곱하는 거니까 t가 t0보다 크다고. 이해가 돼? 얘가 측정하고 있는 시간보다 얘가 시간 팽창이 이르게 되면서 느리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맞지? 얘가 5초까지 흘렀는데 얘는 뭐 3초까지밖에 못 가니까 느리게 간다라고 느낄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니은에 철수를 기준으로 영희의 시간이 철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른다. 그럼 이번에는 철수가 기준이 돼버리거든? 그럼 철수가 기준이 돼버리면은 영희가 반대 방향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얘가 뭘 시간을 재고 있는 거야? 영희의 시간이 뭐가 되는 거야? t0가 되는 거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역시 철수가 영희를 봤을 때 영희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동일한 저 사건 내에서 서로 간의 관측자가 서로 간에 다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영희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죠. 디귿의 A, B 사이의 거리는 철수의 측정값이 영희의 측정값보다 크다. 지금 여기에서 얘가 영희가 정지되어 있는 사이에서 거리가 L0. 철수가 측정하면은 L.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L이 더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니까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이해되셨나요? 자, 77번으로 계속 갑니다. 지구에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 A와 0.6C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우주선 안의 관찰자 B, 그리고 우주선이 지구와 스치는 순간 동시에 초시계를 작동시킨 것이고 A와 B를 각자 기준으로 우주선이 외계의 행성을 스치는 순간에 초시계를 멈출 겁니다. 이때 A의 초시계의 측정값은 5년이었다. 지구, 그 다음에 행성. A는 지구의 관찰자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우주선 안의 관찰자고요. 그죠?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지구에서 행성까지 가는데 시간이 몇 년 걸렸다? 5년 걸렸다. 그럼 이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5년은 t죠, t.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부에서 측정하는 t0는 결과적으로 5년보다 어때야 돼? 그렇죠, 짧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거리를 L0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이 거리 L은 L0보다 짧겠죠. 그럼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B의 초시계의 측정값은 5년보다 짧다. 그렇죠.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5년보다 짧겠네요. 니은, B를 기준으로 할 때 A의 초시계는 B의 초시계보다 빠르게 간다. B를 기준으로 할 거야. 그럼 도리어 A의 시간 팽창이 일어나야 되잖아. 초시계가 느리게 가겠지. 니은 틀린 말이죠. 디귿에 B를 기준으로 할 때 우주선이 외계 행성을 스치는 순간 A는 초시계를 멈출까요? 아니죠. 얘가 지금 쭉 가고 있잖아. B가 얘가 여기까지 가서 여기 쓱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5년, 가만히 있어보자. B를 기준으로 할 때 B가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5년이 안 걸리잖아. 근데 이 사람은 5년 걸렸다고 측정을 했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를 딱 통과했을 때 A는 아직까지 5년이 안 지났다고 보고 있는 거야. 5년이 안 지난 거니까 아직 초시계를 멈추지 않죠. 그러니까 B가 먼저 스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초시계를 누르겠지. 그러니까 통과한 사건이 초시계를 누르는 것보다 먼저 발생을 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겠네요. 1번으로 기억으로 체크. 자, 계속해서 78번으로 가죠. 자, 표는 지구 위의 관찰자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두 우주선 A, B가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를 측정한 자료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관찰자가 있어요.
지구에 관찰자가 있고 어떤 목표 지점까지 A와 B가 갈 건데 둘이 다르게 가네요. 그죠? 다른 지역으로 가는구나.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가는 건 이거를 우주선 A가 일로 가고 B는 뭐 여기 간다고 칩시다. B.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지구에서 측정한 자료죠? 네. 지구의 관찰자가 측정한 자료니까 요 사이의 거리가 지금 현재 A가 8광년. 8광년. 그죠? 8광년이고 얘가 몇 광년? 6광년. 그러면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걸렸냐? 10년. 얘도 10년 걸렸네요. 야, 그러면은 지구의 관찰자가 A와 B의 속력 계산하면은요 10년 동안 8광년 가고 10년 동안 6광년을 가니까 A는 0.8시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지. B는 0.6시의 속력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지구에서 측정한 우주선 A의 속력은 0.8시이다. 맞죠? 니은의 목표 지점까지 걸린 시간은 A 조종사의 측정값이 B 조종사의 측정값보다 짧다. 그러면은 계산해 봐야 되겠네. 시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목표 지점까지 걸린 시간.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동시에 둘 다 지구에 있는 관찰자는 10년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10년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뭐가 되는 거야? T인 거지, T. 그지? 그럼 각각 우주선 내에 있는 사람들이 측정하고 있는 값은 고유 시간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먼저 고유 시간 T0의 A부터 계산해 볼까? 알았어? T0의 A. 그럼 이거는 뭐분의 뭐? 로런츠 인자분의 T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로런츠 인자만 계산하면 되겠네. 여기서 로런츠 인자 값 계산하는 거 나왔나? 안 나왔지? 그럼 너네 보고 로런츠 인자 값을 외우고 있으란 이야기네. 로런츠 인자 어떻게 계산해요? 루트 1-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A의 로런츠 인자 계산하자. A의 로런츠 인자는 C분의 0.8C. 그러니까 나좀 0.8이고 제곱해주면 0.64. 따라서 0.36. 0.36분의 1을 루트 값 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 0.4분의 1인 거지. 66에 36. 0.6분의 1인 거죠. 이게 로런츠 인자 A. 로런츠 인자 B는요. 루트 0.64지. 66에 36. 64지. 0.64분의 1이니까 0.88에 64. 8분의 1이죠. 됐습니까? 이거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뭐. 안 그래? 그러면 로런츠 인자를 넣어주면 되니까 요거는 T가 10년이죠. 10 곱하기 0.6 해주면 되네. 6년 걸린 거죠? 그러면 B가 측정하고 있는 고유 시간은 역시 R분의 T가 될 거고 10에다가 얼마 곱해? 0.8 곱하지 8년 걸린 거네요. 됐습니까? 거리가 먼데도 더 적게 걸렸죠. 그죠? 그러니까 A 조종사의 측정값이 B 조종사의 측정값보다 짧다. 맞는 말이죠. 됐습니까? 디귿에 B 조종사를 기준으로 할 때 우주선 B가 이동한 거리는 7.5광년이다. 야, 얘 8년 갔잖아, 8년. 8년 동안 0.6시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은 0.6시에다가 8 곱하면 6, 8, 48. 4.8광년이잖아. 그치? 맞잖아. B 조종사를 기준으로 할 때 B가 이동한 거리는 하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지금 야 이거 뭐 6광년인데 뭐 7.5광년이 나와? 말도 안 되는 거지. 길이 수축이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봐봐. 얘 0.6시로 가는 건 맞잖아. 네. 그 상태에서 얘 8년이라고 측정한다니까? 8년 동안 자기가 갔다고 측정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0.6시에다가 8년 곱해버리면은 6, 8, 48, 4.86광년이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지. 이해돼? 다시 정리해줄까? 봐봐. 잠깐만요. 아니 별거 아니야. 봐봐. 여기다 다시 보자. 저 지구에서 쟀을 때 공연이 가요. 아니죠. 보세요.
보세요. 우주선 내에 타고 있는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시간이 t0죠. 네. 그죠? 그리고 얘가 측정하고 있는 시간이 t고요. 얘가 V의 속력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지구에 있는 관찰자, 지구의 관찰자가 지구에서부터 행성 뭐 A까지 가는데 걸리는 그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때 그 거리가 L0잖아, L0. L0는 얘가 움직이는 속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T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는 거리를 측정할 때 속력 V에다가 자신의 시간 고유 시간으로 측정을 해볼 거 아니냐. 맞지? 변동사를 기준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0.6시의 속력으로 8년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거리니까. 68에 48, 4.80년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죠? 됐나요? 자, 79번으로 갑시다. 은하철도가 외계 행성에서 지구를 향해 0.8시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차의 기관사가 측정한 기차의 길이는 900m. 그리고 외계 행성부터 지구까지 걸린 시간은 1.5년.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 아니구나. 지구의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할 때 운동에 대한 것. 자,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안에 자, 이 안에 지금 운전사, 기관사죠, 기관사. 기관사가 지금 현재 길이를 측정하고 있는 게 이 우주선의 길이가 900m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까지 쭉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1.5년. 됐습니까? 아,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 사람이 측정하고 있는 거리도 알 수 있겠네. 그지? 뭐 거리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문제는 지구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할 때 은하철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거든요. 맞죠? 야, 그러면은 봐라. 정지한 관찰자가 이걸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측정하고 있는 시간이 뭔 거야? T지. 얘는 뭐야? T0잖아. 맞죠? 그러니까 T0가 1.5년인 거잖니. 그러니까 T는 T0보다 길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T는 T0 곱하기 로런친자가 될 텐데 로런친자 계산하면 되지. 로런친자 아까 0.8시 되면 88에 64니까 0.36, 0.6이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은 1.5 곱하기 3분의 5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년 걸려? 2.5년 걸린다. 여기 측정을 하겠지. 자, 그래서 기억은 2.5년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이동거리는 1.2년이다. 1.2광년이다. 야, 지구에는 관찰자가 측정을 해야 돼. 맞지? 속력이 얼마야? 0.8시의 속력이죠? 근데 얘가 몇 년 동안 움직여? 2.5년 동안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람이 거리를 측정할 때는 0.8시의 속력에다가 2.5년을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 5, 8, 40. 2년 2광년 나오네. 맞지? 그러니까 거리가 2광년. 그러니까 실제로 얘 거리 2광년만큼으로 지구에서 측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1.2광년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 디귿에서 봤을 때 은하철도의 길이는 540이다. 그럼 이거는 거리 L은 L0에다가 로런친자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때 우주선 기관사가 측정한 거리가 뭔 거야? 기관사가 측정한 게 요건 거지, 요거. L0. 정지해 있는 기관사니까. 그러면은 정리해보면은 900 곱하기 3분의 5를 역수값 해줘야 되죠. 5분의 3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얼마 나오냐? 540m 나오나? 좋습니다. 길이 수축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답은 기역과 디귿 4번으로 측정해주면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특수상대성 이론은 문제가 다 끝났네요. 그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이야 사실 어떤 계산 과정도 좀 필요하고 누가 누구의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할 게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계산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그랬잖니 거의 문제가.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80번 볼게요. 자, 그래프는 질량이 50kg인 철수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측정한 몸무게를 나타낸 것이고 0초에서 출발하였고 6초일 때 정지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관성력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지? 보면은 그래프가 지금 현재 몸무게를 측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시간과 지금 몸무게 사이의 관계를 따졌을 때 처음에 2초 동안에는 몸무게가 얼마로 측정돼? 550N으로 측정되죠. 그래서 2에서부터 4초 때까지는 500N으로 측정이 되고, 그래서 4에서부터 6초 때까지는 450N으로 측정이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철수가 자신의 몸무게를 측정한다면은 자신의 질량 m에 해당하는 중력 가속도 mg로 눌러주겠지. 그럼 이게 50kg이니까 500N일 거 아니냐. 근데 엘리베이터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가속도 때문에 뭐가 생겨? 관성력이 생기지. 그러면은 처음 0에서부터 2초 동안에 550N의 몸무게가 측정됐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아래쪽으로 관성력이 50N 작용했다는 이야기잖아. 맞지? 그렇다는 것은 위쪽으로 뭐가 생겼다? 가속도가 생겼다. 그죠? 그럼 50N이라면은 결과적으로 F는 MA니까 질량 50kg에다가 가속도가 얼마? 1인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이후에 2에서부터 4초 때까지는 몸무게가 그냥 500N으로 측정이 돼요. 그 말은 가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얘 때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450N으로 측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 말인 즉슨 500N으로 눌러주는데 위쪽으로 얼마 들어주고 있다? 50N으로 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역시 50N이 나오려면은 질량 50kg에다가 가속도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가해지는 거지, 이 방향으로.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시간에 대한 속력 그래프로 바꿔보도록 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0초에서부터 2초 동안에는 가속도가 1m/s의 제곱만큼 가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초 동안에 속력이 얼마까지 증가해야 돼? 2까지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4초 때까지는 등속도 운동하지. 그러나서 6초 때까지는 감속 운동을 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럼 설명으로 옳은 거. 0에서부터 2초 동안에 철수에게 관성력이 윗방향으로 작용했다. 맞지? 2에서부터 4초 동안에 철수가 올라간 높이는 4m이다. 요만큼. 그지? 4m. 디귿에 4에서부터 6초 동안에 2에서부터 4초 동안에 철수가 올라간 높이. 가만히 있어봐. 기억에서 관성이 아래로 작용해서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몸무게? 응? 가만히 있어봐. 0초일 때 출발하였고 6초일 때 정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거. 응? 이거 답이 잘못됐다. 기억 맞아요? 선생님 교재에 이게 답이 3번이라고 측정됐거든? 3번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야, 이거 3번이 아니야. 절대 안 돼. 이거 답이 문제가 좀 답이 오답이 있구만. 자, 봐봐. 이건 내가 푸는 게 맞아. 다 맞죠. 알았어? 지금 보면은 먼저 기억에 0에서부터 2초 동안에 관성력이 윗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몸무게가 550N으로 측정됐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관성력이 50N 작용한 거지. 네. 그지? 그럼 아래 방향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윗방향으로 적용했다고. 관성력이 윗방향에 작용하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건 틀렸고, 그지? 기억은 틀렸고. 니은에 2에서부터 4초 동안에 철수가 올라간 높이는 4m이다. 철수가 올라간 높이는 4m이다. 이만큼이잖아. 그럼 4m 맞는데? 그 다음에 디귿에 4에서부터 6초에게 철수에게 작용한 관성력의 크기는 50N이다. 맞잖아. 그지? 50N. 그럼 답은 니은 디귿이 돼야 되는데? 철수가 이것 때문인가 보다. 설마 이런 문제가 나왔으려고? 철수를 기준으로 할 때, 철수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철수는 엘리베이터와 함께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4m 올라가도 철수는 가만히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지만이 답이 디귿만 돼. 이거 억지잖아요.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철수는 4m 올라간 게 맞거든. 근데 철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때는 철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니까,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4m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문제 그거는 근데 맞아. 그렇게 풀면은 디귿만 맞아. 디귿만 맞을 수 있거든. 철수가 올라간 높이. 근데 철수를 기준으로 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얘가 4m 올라간 게 맞긴 맞거든. 그지? 근데 철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지되어 있는 기준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디귿만 맞을 수도 있겠네. 철수를 기준으로 할 때를 봐도 답을 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약간 좀 그런 건데, 이게 참 말이 애매한 거죠. 오케이? 어찌됐건 그렇게 알아주세요. 알았지? 자, 81번 보자. 가와 나는 우주선 바닥에 저울을 놓고 그 위에 질량 2kg짜리 물체를 올려놓은 것이고, 가는 중력 장애에 정지되어 있고 나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상태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에 가와 나의 겨울의 측정값은 같다. 가는 뭐가 재지는 거지? 중력 무게가 재지는 거지? 그지? 근데 나는 뭐가 재져? 관성 질량이 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가속도가 10m/s의 제곱이니까 둘의 질량은 측정값은 같게 나타나겠죠. 니은에 나의 내부에 있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2 곱하기 10이지. 20N. 그럼 디귿. 우주선 내부의 실험을 통해서 가상태와 나상태를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뭐라 불렀었죠? 등가 원리라고 표현했었죠.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풉시다. 오케이. 자, 8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